종전 양해각서 폐기 수순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에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이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며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텍사스주 남부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주정부가 59개 카운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확산한 대형 산불로 화물열차가 불길에 휩싸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불 연기는 미국 동북부까지 번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등에도 대기질 악화가 예보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알카트라즈 섬 인근에서 추모 행사를 위해 이동하던 유람선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돼 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틀 연속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남부 지역의 대형 지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폐기 수순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재봉쇄된 가운데 이란은 중동 원유와 가스 수출로를 모두 막겠다며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공습을 받은 목표물이 형체도 남김없이 사라집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대이란 공습 재개 닷새째, 야간이 아닌 현지 시간 대낮에 공습이 감행됐습니다. 90분 작전으로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향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미군은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밤에도 7시간 동안 이란의 해군 전력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남부의 민간 원전 인근에도 새로운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밖 이란 해역에 대한 전면 봉쇄도 재개한 상황. 종전 양해각서 서명 한 달이 안 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다시 완전 차단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을 제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도 파괴될 거라고 경고하며 조속히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협상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습한 데 이어 자폭 드론으로 쿠웨이트 물류 설비를 폭격하며 미군 연계 시설을 불태웠다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양해각서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하면 이란 역시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종전 양해각서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또 오늘날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 호르무즈 해협 사수가 군사행동의 최우선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세도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100 전망은 물론 주요 석유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리한 검문으로 일주일 사이 이민자 3명이 숨지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단속 당국이 차량 검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검문을 재개하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차량 검문 단속을 계속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차량 검문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척결 수단이라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때 2,500만 명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미국에 들어왔다며 이들을 추방하기 위해선 차량 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ook out over 5,000 criminals. We got them out of here. Many of them came through the Biden open borders, which was insanity.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일주일 새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멕시코 국적의 아라우오 씨가 차량 검문 중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13일엔 메인주에서 콜롬비아 출신 26살 남성 게레로 씨가 요원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Él es un muchacho juicioso, nunca se ha metido con nadie y allá tampoco, o sea, él simplemente era de su trabajo a la casa y de la casa a su trabajo, nada más dedicado a su familia. 하루 뒤인 14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화물 트럭에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아이스는 사고 위험이 큰 차량 검문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아이스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차량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과잉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텍사스주 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하루 만에 12인치가 넘는 비가 쏟아져 긴급경보가 발령됐고 주정부는 59개의 카운티에 재난사태를 선포하며 구조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추가 폭우로 재앙적인 홍수까지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준 기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매섭게 흐르고 강풍을 이기지 못한 나무들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밤사이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 12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긴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But now you can't even see the sidewalks. No, this is my first time actually that I see very flooded. Yeah, yesterday was worse. I understand. 주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우발대를 비롯한 59개 카운티에 비상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 주 방위군과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투입됐고 주 곳곳에 비상의료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현재 강수위 상승으로 여러 지역에서 주요 도로 곳곳이 폐쇄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Our low water areas in our city that are prone for flooding are being barricaded at this time. 특히 우발대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도로와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고 25건이 넘는 수상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내일까지 최대 20인치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태여서 당국은 작은 하천과 저지대에서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지반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더 내릴 경우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Flash flood watches happen often. So sometimes people disregard that, thinking that that's not important. But it's the first step. It's the first part of the warning process to say the elements are coming together for the potential of life-threatening flooding. 당국은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화물 열차가 불길에 포위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암스트롱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열차 양 옆으로 산불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철로를 뒤덮는 긴박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기관사는 불길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800건이 넘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불 연기는 미국 동북부까지 확산해 뉴욕과 뉴저지 등에도 대기질 악화가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호흡기 취약계층은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연방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알카트라즈 섬 인근에서 추모 행사를 위해 이동하던 49피트 길이 3층 규모의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유람선에 타고 있던 20여 명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If they weren't frantic, they were just too tired to do anything. There was a younger gentleman, and he didn't even have a life jacket on. There are 3 missing, and one point of information is this was mostly family members of one another who were on this vessel. And all adults. And all adults, yes.
현재 헬기와 구조선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틀 연속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약 2천만 명이 거주하는 남부 지역에 대형 지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프레이저 파크와 모하비 사막 인근에서 규모 4.1과 4.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이른바 비권의 전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샌안드레아스 단층 등 주요 단층의 지각 응력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부 캘리포니아 주요 단층대에서 여러 단층이 동시에 파열되는 복합 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대 규모 8.2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국은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대피 요령을 숙지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로비 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 정부 등의 전 방위적인 로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와 의회는 쿠팡의 주장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며 근거 없이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 의회가 공개한 2분기 쿠팡의 로비 내역 일부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로비 회사에만 25만 달러, 4억 원 가까이를 지급했습니다. 로비 안건은 미국의 수출 촉진 등과 관련된 문제, 또 미국과 동맹국 간 경제 및 상업적 유대 강화를 논의한다면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로비 대상 기관, 백악관과 미국 대통령실, 미국 연방 하원과 무역 대표부에 로비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로비를 받았다는 하원의 법사위는 실제로 이달 초 쿠팡 측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보 유출 책임은 쿠팡이 아닌 전직 직원 개인에게 있고 그마저도 3,000명분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유출된 거라는 쿠팡의 주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도 역시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동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쿠팡의 로비를 받은 기관들이 주거니 받거니 한국 정부를 저격한 겁니다. 올해부터 쿠팡의 로비 업체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발라드 파트너스. 대표 브라이언 발라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 동안 친분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30분 동안 만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Yeah, sports. Love sports. Last time I was with him, I didn't play, but I got to see him after he played a round of golf. 보고서에 등장하는 로비스트 2명도 백악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과 의회를 겨냥한 집중적인 로비가 이뤄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돈을 받은 다른 업체들의 2분기 로비 보고서까지 조만간 추가로 공개되면 쿠팡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이처럼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한미 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자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통상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장관께서 현안 점검차 좀 협의를 하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외교가에선 최근 쿠팡을 앞세운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 대사 역시 쿠팡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강 대사는 닷새간 서울에 머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번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과 조사의 적법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52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국 측은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들의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1호 투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독촉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 안보 협의 2차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시계를 앞뒤로 조정하는 관행을 없애고 썸머타임을 1년 내내 유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됐으며 상원 심의를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른바 선샤인 보호법은 썸머타임을 1년 내내 적용해 매년 두 차례 반복되는 시계 변경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시계를 바꾸는 제도를 불편하고 불필요하다며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One time is good enough. Once you're used to one time, then next thing you know, next 6 months you got to change again. Early morning light is an important environmental cue to set our body's internal clocks and promote alertness. And dim evening light tells our bodies that it is time to sleep. Permanent standard time is a healthier choice.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연중 13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비슷한 법안이 지난 2022년 상원을 통과하고도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로 전환해 실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신뢰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실시간으로 빼내 계좌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금융기관은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로 비밀번호나 보안코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은행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금융 계정에 로그인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해 계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한국인 집주인이 한인 유학생과 한국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침실과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가 욕실 멀티탭과 침실 화재 경보기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고 다른 방에서도 추가 카메라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저장 장치를 확보했으며 41살 박수룡 씨, 영어 이름 닉 박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밴쿠버와 토론토 등 다른 도시에서도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한인 여성들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LAFC로 복귀한 손흥민이 오늘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소화했으며 공격 파트너인 데니스 부앙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복귀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애틀 사운더스와 2026 MLS 15라운드 이후 약 50일 만에 팀 복귀입니다. Amazing. Happy to get Sonny, Shaf, Matt all back. Good attitude. They're happy to be back. They missed it here also. They needed a break. Sonny needed a break after the World Cup. I give Matt and Shaf also a little break. But they all feel good. They all feel energized.
and they're all going to be in the game against the Galaxy. 월드컵을 마치고 다시 팀에 합류한 손흥민에 대해 산토스 감독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ut of course, he loves his country. He wanted really to do well in the World Cup. So for sure, that is he fully emotionally over what happened at the World Cup? No, because he cares about the national team and he cares about his country. But in our world, in our bubble, and with the LAFC jersey, he's emotionally ready to help the team. 특히 손흥민은 이번 주 17일 엘 트라비코라 불리는 MLS 최대 라이벌전인 LA 갤럭시와의 경기 출전이 확정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LAFC는 현재 7승 3무 5패로 서부 컨퍼런스 5위에 올라 있으며 LA 갤럭시는 5승 5무 5패로 서부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오는 30일 리오넬 메시와 함께 MLS 올스타 팀의 일원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MLS 올스타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2028 LA 올림픽 개막을 2년 앞두고 대회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LA28은 전 세계에서 LA 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봉사단 6만 명의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단은 관람객 안내와 선수 지원을 중심으로 홍보와 의료, 기술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LA에서 진행되지만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오클라호마 시티와 축구 경기가 열리는 뉴욕, 샌디에고, 산호세, 내슈벨, 세인트루이스, 콜럼버스 등 다른 개최 도시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이 선수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올림픽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며 전 세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K-뷰티가 핵심 분야로 선정되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1000여 개 뷰티 기업이 참가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박람회 코스모 프로프 북미가 개막했습니다. 올해에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헤어케어, 향수는 물론 원료와 패키징 기업까지 뷰티 산업 전 분야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바이어분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딜라트라든가 제이스펜이 타겟들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고 한국만의 고유 기술이라고 했던 분이 관심 가졌었던 겁니다. 무려 6년 동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 캐비어 피드라는 기술이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K-뷰티의 제2의 막을 펼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가 공식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Before, the Americans were interested more like a France brands, like more Paris and more European. And those days, it interests more than before. And it's growing. You know, K-beauty is going like a crazy. I think that I was just really impressed by how delicate all the tools are. All the mascaras have like really small wands. Everything's really precise. It feels like they treat makeup like an art form. 올해는 주요 유통업체와 브랜드를 직접 연결하는 바이어 미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북미 유통망 확대와 신규 계약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앞세운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한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 걸로 나오면서 급등 출발한 코스피. 변동폭이 너무 커서 개장 6분 만에 여지없이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36번째,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지난 한 달 반 동안 나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는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양상이 반복되는 게 일단 표면적인 현상인 거죠. 16개 단일 종목 ETF 상품의 거래 대금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은 34조 원. 그중 3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배를 베팅하는 투자인 겁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를 꼽는 상황. 그런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던 금융감독 원장은 정작 최근 회의에서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걸로 알려져 변동성 완화 정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을 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청와대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네, 아닙니다.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네.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증권업계에서도 이미 형성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과 현재 1,000만 원인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는 등 자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전 세계 반도체주 자체의 변동폭이 커진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손해보고 나왔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은 검찰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회신하면서 경찰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작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선거법 관련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답변의 사실 여부보다 전체 답변의 취지가 선거인에게 어떤 인상을 줬느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발언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선거 사건은 송치 전 검경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수사 준칙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검찰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쥐고 있고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송치 결정은 경찰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이 발언했던 시기 주식 투자를 해 실제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이치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실제로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점은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맥락상 2010년 상반기에 한정돼 있는 만큼 김 씨가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유죄가 인정된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주포 이정필 씨와 김 씨가 절연했다는 발언도 대법 판례 등에 비춰 과장된 발언이지 허위사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송치 결정은 결국 경찰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을 먼저 들여다봤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잘 알면서도 말했는지 아니면 김 씨의 얘기만 듣고 진짜라고 믿고 말한 것인지 이른바 내심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강렬한 폭염과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7월입니다. 지친 몸의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재정비가 필요한 때죠. 첫 번째, 달아오른 얼굴과 목 뒤를 시원한 수건이나 쿨링 패드로 마사지하는 것은 체온을 빠르게 내려주어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를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과도한 냉방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정 실내 온도를 지켜 냉방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